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의 중장년층의 이직과 취업, 창업을 돕기 위한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가 구축됩니다. 그동안 일자리 지원이 청년이나 노인 중심에서 중장년층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지원 조례안이 모두 마련돼 중장년 일자리 지원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군산 해망동의 수산물 종합센터가 다음 달 임시 개장합니다. 1층엔 화로와 선어 매장, 2층엔 식당과 회센터 등 109개 점포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선 화로 공급 방안과 좁은 평수 등 개선 사항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의 중장년층의 이직과 취업, 창업을 돕기 위한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가 처음으로 구축됩니다. 그동안 일자리 연계 지원이 청년이나 노인 중심에서 중장년층까지 확대되는 건데요.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지원 조례안이 모두 통과되면서 지원센터 구축에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가 전합니다.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아파트 상가 건물, 이곳 2층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익산시가 지난 회기에 이어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한 결과 가결됐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가 들어서는 상가 건물은 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 개발 이익에 따른 재투자 사업구역, 익산시는 별도의 건립 예산을 투입할 필요 없이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으로 확보된 3억 원을 들여 설계 용역과 내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운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실시 설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공사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인데 한 3, 4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 40세에서 65세까지의 신중년. 익산시 전체 인구 가운데 40% 수준인 9만여 명입니다. 하지만 취업이나 창업 지원은 그동안 청년층이나 노인층에 집중됐던 상황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 가동될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어 지원 조례안까지 통과되면서 지원센터는 전문기관에 위탁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장년층 취업 특성을 고려해 이직과 전직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제공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직업 능력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등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전직이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이에요. 일자리에 대한 문의도 많고 그분들이 이직 전직을 쉽게 할 수 있고 업종 간에 전환을 할 수 있게 취업 창업 관련 교육도 있고. 세대 구성원 가운데 허리로 불리는 중장년층. 하지만 청년과 노인층에 비해 공공 고용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연계 지원이 본 궤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헌율 익산시장을 조사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6일 지방선거 법정 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수도산공원은 5%, 마동공원은 3%의 수익률로 제한됐고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형택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 시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2차 전지 국가첨단 특화단지 공모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북도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2차 전지를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함께 국가첨단 전략기술로 선정해 내년 상반기 공모 절차를 거쳐 특화단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TF를 구성하고 공모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연구개발과 예산, 세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민선 8기의 첫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중점을 뒀고 올해 본 예산보다 8.3%가 늘어난 9조 8,579억 원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지원 확대에 8,317억 원, 혁신산업 기반 지원 1,423억 원, 재해 재난 대비 8,768억 원 등입니다.
전라북도 내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확정됩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오늘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예산 확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강 시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 비용 등입니다. 강 시장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로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핵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내년 1회차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2달이 앞당겨진 것으로 다음 달 9일이면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이 발표됩니다. 정부가 허용하는 외국인 노동자 1회차 배정 인원은 제조업 14,700여 명, 농축산업 2,700여 명, 어업 1,500여 명 등 모두 2만 명입니다. 제14대 원광대학교 총장 임용자가 이번 주에 선임될 예정입니다. 원광대학교에 따르면 오는 17일 이사회가 열려 총장 임용자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현재 박성태 경영대학 교수와 남국문 창의공과대학 교수, 박은숙 대외협력 부총장, 김인종 전 원광보건대 총장 등 4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광대 교수노조는 총장 선거 직선제 전환을 요구하며 현재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산 해망동의 수산물 종합센터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임시 개장에 들어갑니다. 2년 전에 착공에 들어가 현재 공정률 86%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선 활어 공급 방안과 좁은 평수 등 개선 사항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다음 달 임시 개장에 들어가는 해망동 해양수산복합공간. 지은 지 20년이 되는 수산물센터를 대신해 145억 원을 들여 새롭게 문을 엽니다. 109개 점포가 입주하고 1층은 활어와 선어매장이, 2층은 식당과 횟집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때 수산물의 명성을 이어가던 수산물센터는 건물의 노후화와 상인간 갈등, 가족에게 대물림 등 특혜 논란으로 얼룩져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는 조례를 바꿔 사용 허가 기간을 최대 6년으로 줄이고 3년 단위로 점포 유치를 순환 재배치하는 것은 물론 임대료도 현실화했습니다. 한 달 5만 원이던 임대료는 규모에 따라 최대 17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군산 수산물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신선한 활어를 그때그때 공급하기 위한 원활한 해수 공급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활어차가 곧바로 상가로 운송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물은 아무리 깨끗한 물이 들어와도 정화 30분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볼 때 저 고기는 먹을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화는 들어온과 동시에 아무리 맑은 물도 바로 정화를 해야. 상인들이 화로차든지 아니면 무슨 비품을 뭐 이렇게 하차를 한다든지 상차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쪽에 굉장히 교통의 혼잡성이 야기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확보 공간들이 필요해요. 또 도로마다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움푹 파인 도로로 사고 위험이 높고 전체 면적에 비해 상가 평수가 적어 상인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가요 아주 폐해가지고 여기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오면은 차가 지나면 피해들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도로가 깨끗이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넓은 면적에 비해 상가 점포의 평수가 너무 작은 것 같고, 예, 그리고 2층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세평도 너무 작은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공용 부분이 빠진다 하더라도 500평에서 200평이면 거의 200평 이상이 남는다는 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수산물센터가 다른 지역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서비스와 위생에서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개장을 늦추더라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것을 이미지가 한번 오신 분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군산에 가면 비싸다. 서비스도 그렇고 그렇다 하면은 손님이 다시 오지가 않아요. 살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활성화를 하기가. 저는 이 상인들도 아마 정말로 새롭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분쟁과 갈등, 관리 소홀로 얼룩진 수산물센터, 군산해양의 랜드마크로 서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 검사 건수 감소로 2만 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3,7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23,711명, 해외 유입 5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13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44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66명을 비롯해 군산 132명, 익산 64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일 기준 1.12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1명 발생했습니다. 화이자 개량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기초접종을 마친 18세 이상 성인이면 사전 예약을 통해 개량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보건당국은 기초접종이나 감염으로 획득한 면역은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줄어드는 만큼 적극적인 개량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올해 수능이 오는 17일에 치러지면서 오늘부터 도내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능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기로 하고 도내 고등학교는 이번 주 원격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도내 수능 응시자는 17,000명이며 일반 수험생은 63개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 6곳, 확진 수험생은 전주 열린병원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14일 오전 9시 23분께 군산시의 한 3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소방서는 61세 A씨를 3층에서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서는 건물 수색 결과 A씨 외에 다른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는 신고 접수와 동시에 발령한 대응 1단계를 해제하고 2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익산시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사 인구는 27만 4,317명입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208명이 줄어든 겁니다. 한편 익산시 인구는 지난해 7월 28만 명 선이 넘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상생협력사업 추진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시군은 14일 도청에서 협약을 맺고 1차 협력사업으로 수소경제 중심도시 도약과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 전라북도는 매달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열어 추가 사업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당초 이번 협약은 지난달 31일 맺을 예정이었지만 완주군이 상생협력사업 추진을 전주시와의 행정통합 전 단계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며 취소한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전직 경찰서장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전주 덕진경찰서 교통조사팀 A경위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경위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조사받던 전 전주 덕진경찰서장과 수십여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신고 내역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입니다. 한편 전 전주 덕진경찰서장 B씨는 지난 6월 전주시 금암동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냈으며
사고 사실을 숨기려고 아는 사람에게 차를 몬 것처럼 대신 진술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올해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참여 대상은 도내 학생 4만 7천여 명과 학부모 5만 2천여 명, 교직원 2만 8천여 명 등입니다. 만족도 조사는 23개 영역의 26개 문항으로 구성됐고 학교 안전과 학교 폭력 예방, 기초학력과 농촌 유학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된 교육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현준입니다. 익산 교도소 세트장의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체험형 콘텐츠인 교도소가 살아있다가 온라인 예매를 시작한 지 1분 만에 전 회차가 매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시나리오에 따라 이동하면서 연극과 방탈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도소 세트장 곳곳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연출했습니다. 오는 18일과 19일, 25일과 26일 나흘간 1일 2회씩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문화관광재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익산 청년시청이 저출산해법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해 1,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시는 저출산해법을 청년 자원에서 찾고 취업, 혼인, 출산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년시청은 청년들이 익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창업과 주거복지 등 종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자 신고 요건 완화로 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익산시는 우수상 수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상금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하고 의료기기 통신 판매업 신고 요건을 완화해 창업자의 영업소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했습니다. 한편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94건의 사례가 소개돼 심사를 거쳐 9건의 우수 사례가 선정됐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지능원이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내일부터 3주에 걸쳐 지역 소상공인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식품 제조 공정 이해와 해썹 실무자 과정, 건강 기능성 식품 및 소스 제조 현장 실습 등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됐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취업이 연계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저소득 고3 수험생 25명에게 수능 대박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수능 대박 꾸러미 사업은 오는 17일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노력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익산시 신동 새마을 부녀회가 홀몸 어르신 30세대의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부녀 회원들이 손수 준비한 반찬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1도에서 7도로 낮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출발해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맑은 가운데 14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맑으며 1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